안녕하세요. 마흔에 시작한 유튜브 마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첫 창업이 거창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본업에 있으면서 늘 퇴사를 꿈꾸시죠. 여기 보시면 퇴사 짤이 있는데요. 퇴사하면서 여기 표정 한번 보실래요? 표정 너무 좋고요. 그리고 사장, 상사, 주말 출근, 철야 보고서에 속이 쓰렸지만 퇴사하니까 어때요? 표정이 와, 소화가 확 되네요. 그리고 이런 시도 있어요. 5년 전 나의 장래희망은 출근을 하는 것이었지만 지금 나의 장래희망은 출근 안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짤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즘에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정리해고 칼바람 예상되시죠? 기업들이 힘드니까 투자도 줄이고 인력도 줄이는데 그래도 어려운 시기에도 누군가는 창업을 꿈꾸고 있습니다. 자, 여기 창업의 사전적 의미를 따져보자면 자, 사업 따위를 처음으로 이루어 시작함이라고 되어 있네요. 해보지 않았던 부분이고 처음이라는 부분에 우리가 여기 강조를 해야 될 텐데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창업이 처음이기 때문에 실패를 할 수 있다는 전제로 우리 바라봐야 되겠죠? 한때는 은퇴하고 이렇게 치킨집을 하는 게 대세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대부분 이제 치킨집을 오픈하고 6명에서 5명은 이제 폐업을 한다고 하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받은 퇴직금인데 그 퇴직금이 뭐 인테리어나 뭐 프랜차이즈 비용에 들어갔을 거고 그리고 장사를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이제 창업을 하니까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게 폐업이 많이 된다고 하네요. 이게 21년도 아주경제 그 기사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60 이후에 시니어 창업자들이 되게 많대요. 은퇴하시고 나서 이제 창업하시는 거겠죠? 그런데 60세 이상이 설립한 창업기업 중에서 그 중에 87%가 서비스 업이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직접 대하면서 하는 업종, 뭐 자영업, 뭐 이런 음식점이나 숙박업 이런 것들을 많이 창업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평균 창업 준비 기간이 10개월. 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짧은, 저는 10개월은 뭐 길면 길다고 짧으면 짧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뭐 30년을 이렇게 다른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6개월, 10개월 정도의 창업 준비 기간이 너무 짧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모은 그 은퇴 자금을 이 10개월 준비해서 창업한다 조금은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가령 치킨집을 내고 싶으면 요즘에는 치킨 상권이라든지 주변의 상권이라든지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어떤 치킨 브랜드를 좋아하고 또 뭐 어떤 프랜차이즈가 잘 나가는지 이런 것들은 알고 시작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치킨집에서도 뭐 일을 아르바이트라도 조금 해보고 시작하면 좋겠죠. 그런데 요즘에 유튜브 보다가 알게 됐는데 저도 아예 홀매장을 과감히 포기하고 배달로만 이제 턴을 하셔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싸고 서비스도 좋게 해서 배달만 하는 그런 사장님들 계시고요. 저는 이분 소개해 드리려고 그랬어요. 이분은 공간 크리에이터라는 이지영 대표 분이거든요. 자, 지금 이분은 현재 강의에, 방송 출연에, 뭐 출판에 정말 엄청난 자산가로 탈바꿈하셨는데요. 이분이 원래 뭐 5년 전만 해도요. 그냥 전업주부였대요. 그런데 자기는 아이를 키우면서 정리를 정말 잘하는데 이걸 이용해서 일을 해보고 싶었대요. 다른 것들을 제외하고.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뭐냐면 맘카페 있잖아요. 맘카페에서 집안 정리하고 싶은 사람을 몇 명 구했대요. 그래서 내가 직접 가서 집을 정리해주겠다. 차 한 잔만 대접해달라. 그렇게 해서 1명, 2명, 뭐 50명, 100명 이렇게 넘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주는 피드백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주는 피드백이 정말 대단하다. 정말 잘하신다.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계속 들었대요. 이렇게 이분은 이런 식으로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사업을 일구셨던 분인데 이 초기 방식 있잖아요. 한두 명, 100명까지 이렇게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요게 이제 자기의 사전 점검 및 사업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는 과정이었겠죠. 이렇게 100명까지 도와주고 좋은 피드백을 받으니까 이제 나 사업 크게 시작해도 되겠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고 쭉쭉쭉 승승장구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거의 사업 준비를 이런 식으로 1년 동안을요. 이렇게 데이터를 구축하고 그리고 자기가 진짜 적성이 맞는지 1년 동안 계속 알아보셨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큰 돈이 들어간 것도 아니잖아요. 그만큼 리스크가 없었다는 뜻이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분 되게 현명하고 그리고 똑똑하게 사업 준비를 잘 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면서 굳이 사업이 스타트업이 창업이 돈을 크게 들지 않고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부분을 이분을 통해서 이야기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의 경우도 말씀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5년 정도 외국 항공사 승무원을 했고 그리고 10년 동안 영어 강사를 했어요. 대학이랑 학원에서. 그런데 이제 아이 둘을 낳고 보니까 강의하러 갈 때 막 애들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강의하는 게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일들을 포기하고 저는 이제 집에서 아이들을 보면서 육아를 하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글을 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면 글 쓰면서 출판업을 해보자 라고 해서 지금 현재 17개월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17개월 정도 되었고 저의 창업 비용은요. 1년에 한 번 출판 등록세 27,000원을 냅니다. 그리고 각종 이제 전자세금을 발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인증서 같은데 10,000원 정도 들어가요. 매년 이제 발급해야 되니까. 그래서 5만 원이 채 되지 않았어요. 저의 창업 비용은. 왜냐면 저는 이제 집 여기가 부엌이거든요. 저희 부엌에 이제 식탁이 있어요. 이게 접어져요. 이케아 식탁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가면은 저는 이제 식탁을 펴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4시간요. 사실 저는 사무실이 따로 없으니까 월세를 나가지도 않고요. 저 혼자 일하니까 직원 임금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17개월 차에 발간한 전자책이요. 지금 31권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 전자책 안에서도 EPUB은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저는 PDF로만 발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돈이 들어가지 않고요. 그리고 전자책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건 외주 주지 않고 제가 직접 하기 때문에 또 따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17개월 차 전자책을 발간한 수익으로 이제 종이책, 제가 이제 원하는 종이책도 하나 발간하게 되었는데요. 요게 180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1년 수익을 모두 여기에다가 쏟은 거죠. 하지만 종이책 발간 후에는 전자책 30만 원 플러스 종이책 20만 원의 수익이 매달 꾸준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무자본으로 수익을 50만 원 창출하는 셈이 되겠죠. 저는 아까 이지영 대표님처럼 초기에 그렇게 거창하지 않은 창업 비용을 들여서 그리고 그렇게 크지 않은 창업의 방식을 택했고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저의 앞으로의 목표는 이거예요. 매년 2권 정도의 종이책을 출간하는 출판사가 되는 거.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돈을 조금 벌고 50만 원에서 1,000만 원 순이익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자, 그리고 디자인은 이제 제가 하지 않고 외주를 주고 싶어요. 외주를 줘야 조금 더 전문성이 있고 제 시간이 조금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 수익 1,000만 원은요. 책에서만 나오진 않고요. 저의 강연, 뭐 여러 가지 수업,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여러분, 그래서 첫 창업은 이렇게 큰 비용이 들지 않고도 본인이 이제 조금 시간과 노력을 조금 투입하시면 내가 진짜 잘하고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했으니 당신도 할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마을에 시작한 유튜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